인생의 절반을 넘어서면 화려한 성취보다 더 간절해지는 것은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단단함입니다. 특히 인생의 절반쯤을 지나온 시점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더욱 묵직하게 다가오곤 하죠. 주변 환경은 쉴 새 없이 변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때로 나를 잃어버린 채 흔들리기도 합니다. 동양의 위대한 철학자 공자는 말했습니다. 나를 아는 자는 남을 원망하지 않고 천명을 아는 자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는다. 오늘 이 영상은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공자의 지혜를 집대성한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왜 말 하나로 품격이 갈리는지, 쉰 이후의 불안을 끝내는 한 끗 차이는 무엇인지, 왜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나를 구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까지.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타인의 목소리가 아닌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이어질 공자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단단하고 평온하게 지탱해 줄 가장 확실한 우정표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소리가 아니라 사람이 된다. 말은 내 성격이 되고 내 품격이 되고 내가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됩니다.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내가 무심코 한 말이 며칠이 아니라 길게는 몇 년 동안 상대 마음에 남아있던 경험. 반대로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이상하게 오래 붙잡고 있던 경험. 젊을 때는 말이 조금 거칠어도 철이 없어서 그렇지 하고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말 한마디에 마음이 더 아프고 또 내가 한 말이 더 무겁게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경계했다고 전해집니다. 모든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 입을 살펴라. 입은 작지만 그 안에서 나오는 말은 관계를 만들기도 하고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는 오래 남습니다. 특히 노년에 이르면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그저 소리로 듣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온 시간의 깊이를 읽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말은 더 신중해져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말의 무게를 누구보다 깊게 통찰한 동양의 철학자 공자 이야기를 빌려 나이가 들수록 말이 중요해지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자기도 모르게 역할이 바뀝니다.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누군가의 부모가 되고, 누군가의 선배, 누군가의 어른이 됩니다. 공자는 군자를 설명할 때 먼저 말과 태도를 보았습니다. 그는 군자는 그 말이 부끄럽지 않도록 행동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언행일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에는 그 사람의 자리와 책임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젊을 때의 말은 조금 서툴러도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말은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 전체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한마디라도 다르게 들립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 라는 말이 의견이 아니라 기준처럼 들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공자는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정명의 가르침입니다. 사람의 자리와 이름이 달라지면 그에 맞는 말도 달라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른의 자리에서 여전히 가벼운 말로 감정을 앞세운다면 말은 곧 그 사람의 품격이 됩니다. 공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군자는 말이 과하지 않다. 과하지 않다는 것은 단순히 적게 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이 자신의 자리를 넘지 않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무거워지는 이유는 말이 나를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말의 내용만 듣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태도를 읽고 마음을 읽고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읽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 그 집안의 분위기가 보이고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드러납니다. 공자가 군자를 말할 때 외모나 재능보다 먼저 언어를 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은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의 흔적입니다. 세월이 깊어질수록 말은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조심스러움은 위축이 아니라 책임을 아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공자의 가르침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집니다. 공자의 가르침에서 반복되는 핵심은 자기 단속입니다. 그는 세상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속의 첫 번째가 바로 말입니다. 공자는 군자는 말이 신중하다고 하였습니다. 신중하다는 것은 말을 아끼라는 뜻이 아니라 말이 자신의 마음을 앞서지 않게 하라는 뜻입니다. 입은 생각보다 빠릅니다. 마음이 정리되기 전에 먼저 튀어나옵니다. 이성은 한 번 더 생각하자고 하지만 감정은 즉시 반응하려 합니다. 공자는 이 지점을 경계했습니다. 말이 판단이 아니라 반응이 되는 순간을 논어에는 말을 앞세우지 말고
행실로 보여라는 가르침이 나옵니다. 이는 말이 감정보다 앞서면 신뢰를 잃기 쉽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억울할 때, 답답할 때, 그 순간에 올라오는 말은 대개 설명이 아닙니다. 판단이거나 단정입니다. 그 말은 상대를 향하지만 결국 나를 드러냅니다. 공자가 두려워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이 가르침이 아니라 감정의 배출이 되는 순간 그 말은 관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깎아내립니다. 말은 칼과 다르지 않습니다. 칼은 눈에 보이지만 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기에 더 깊이 남습니다. 젊을 때의 거친 말은 서툴므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말은 습관으로 읽히고 습관은 곧 성품으로 굳어집니다. 공자는 군자는 먼저 자신을 돌아본다고 하였습니다. 말하기 전에 자신을 살피는 태도, 그것이 어른의 언어입니다. 입을 살핀다는 것은 말을 멈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의 속도를 늦추라는 뜻입니다. 감정보다 한 박자 늦게, 판단보다 한 번 더 깊게. 그 한 호흡이 관계를 지키는 경계선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공자의 경계는 지금 더 절실합니다. 입은 가장 빠릅니다. 그러나 가장 늦게 다뤄야 할 것도 입입니다. 말을 살피는 일은 결국 자신을 살피는 일입니다. 공자는 말의 길이보다 더 무서운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정해버리는 말입니다. 논어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군자는 사람을 그릇으로 쓰지 않는다. 이 말은 사람을 도구처럼 규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더 깊게 보면 사람을 하나의 틀에 가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빨리 판단합니다. 쟤는 원래 그래. 저 사람은 믿을 사람이 못 돼. 그 집안은 다 똑같아. 이 말들은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한 사람의 가능성을 닫아버립니다. 공자는 단정의 언어를 두려워했습니다. 단정은 배움의 끝이기 때문입니다. 단정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공자의 제자 자로는 성격이 급했습니다. 어느 날 자로가 한 사람을 두고 거칠게 평가하자 공자는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의 전부를 보았느냐? 짧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큰 경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일부를 보고 전부를 말합니다. 한 번의 실수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한 번의 말실수로 사람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공자는 사람을 고정된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배움을 믿었습니다. 변화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단정하는 말을 군자의 말로 보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말에는 경험의 권위가 실립니다. 그 권위는 상대를 살릴 수도 있고 눌러버릴 수도 있습니다. 너는 원래 끈기가 부족해. 넌 항상 그게 문제야.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돼. 이 말은 설명이 아닙니다. 평가입니다. 그리고 평가는 관계를 굳게 만듭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허물을 보면 고쳐주되 그 사람을 버리지는 말라. 행동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자체를 규정하면 그는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합니다. 공자가 왜 인을 가장 높은 덕목으로 삼았는지 여기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을 살리는 마음입니다. 단정은 쉽습니다. 이해는 어렵습니다. 단정은 빠릅니다. 기다림은 느립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말이 관계를 지킵니다. 노년에 들어서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다 알아. 이 말 속에는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상대의 가능성을 닫는 그림자도 있습니다. 공자의 말은 늘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의 질문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엉뚱한 질문에도 짧게 답하며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군자의 말은 문을 닫지 않습니다. 사람을 단정하는 말은 결국 나를 드러냅니다. 나는 얼마나 여유가 있는 사람인지, 나는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인지, 나는 얼마나 사람을 믿는 사람인지.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자는 판단보다 관찰을 가르쳤습니다. 군자는 말보다 행실을 먼저 본다. 행실은 변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그래서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 말은 한 사람의 인생에 오래 남습니다. 군자의 말은 사람을 닫지 않습니다. 가능성을 남깁니다. 그것이 공자가 말한 말의 지혜입니다. 공자의 제자 자공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공자는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교묘한 말과 보기 좋은 얼굴에는 인이 드물다. 말이 지나치게 번드르르하고 듣기 좋게만 꾸며지면 그 속에는 진심이 적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자가 두려워한 것은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을 잘 꾸미는 사람입니다. 말이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쓰이기 시작하면 그 말은 이미
관계를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방어하는 말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나중에 후회할까봐 말해주는 거야. 이 말들은 겉으로는 걱정입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은 그 안에서 나를 믿지 않는 마음을 읽습니다. 공자는 인을 말했습니다. 인의 출발은 상대를 살리는 마음입니다. 말이 상대를 살릴지 아니면 상대 마음을 닫게 만들지 그 차이는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그 차이는 크게 벌어집니다. 공자는 또 말했습니다. 군자는 화합하되 같아지려 하지 않는다. 군자의 말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를 설득해 나와 똑같이 만들려는 말이 아닙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관계를 이어가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옳음을 쥐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관계는 옳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존중으로 유지됩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바로 세운 뒤에야 남을 바로 세울 수 있다. 숙이 자기를 닦는 일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결국 말을 하기 전에 마음을 살피라는 뜻입니다. 왜 화가 났는지, 왜 답답한지, 왜 그 말을 꼭 해야만 하는지, 노년이 되면 자신의 감정을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나이에 굳이 설명까지 해야 하나? 그러나 설명하지 않는 마음은 결국 말 속에서 튀어나옵니다. 공자는 자신의 말이 틀렸을 때 즉시 고쳤다고 전해집니다. 논어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않았다. 이 문장은 짧지만 깊습니다. 말을 고치는 사람은 체면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체면은 잠깐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는 오래 가야 합니다. 노년에 필요한 것은 체면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공자의 제자 아내가 스승의 잘못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공자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진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말을 바로잡는 용기, 듣는 겸손, 이것이 군자의 태도입니다. 공자는 모든 상황에서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격렬히 논쟁할 때 그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단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그것은 예가 아니다. 그것은 인이 아니다. 짧습니다. 그러나 명확합니다. 말이 길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의 기준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길어지는 이유는 기준이 흔들리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설명은 길어지고 과거 이야기는 늘어나고 상대는 점점 지칩니다. 공자의 말은 상대에게 숨쉴 공간을 줍니다. 군자의 말은 벽이 아니라 문입니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말은 이겨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 사람을 알고 싶으면 그의 말을 보라. 사람은 행동으로 드러나지만 말로 먼저 드러납니다. 말은 습관입니다. 습관은 인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곧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군자의 세 가지를 경계했습니다. 첫째, 경솔함. 둘째, 성급함. 셋째, 분노. 경솔한 말은 깊이를 잃습니다. 성급한 말은 관계를 놓칩니다. 분노의 말은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노년에 남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품격입니다. 그 품격은 말로 만들어집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입을 살피고 마음을 닫고 상대를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집니다. 경험, 기억, 상처, 자부심.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말로 나옵니다. 말은 나를 대신합니다. 말은 나의 세월을 대신합니다. 젊은 날에는 말이 나를 앞서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이 곧 나입니다. 짧아도 됩니다. 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뜻하면 됩니다. 정확하면 됩니다. 존중이 담겨 있으면 됩니다. 공자는 군자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군자는 평온하고 느긋하다. 그 평온은 말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남긴 말 한마디를 돌아봅니다. 혹시 누군가의 마음을 닿게 하지는 않았는지, 혹시 누군가를 살리는 말을 아끼지는 않았는지.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오래 남깁니다. 그것이 나이가 들수록 말이 더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쉰이 넘었는데도 왜 마음은 여전히 불안할까? 나이가 들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젊을 때처럼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 남의 눈치를 덜 봐도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쉰이 넘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녀의 앞날이 마음에 걸리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이제는 나 자신보다 남겨질 것이 더 걱정됩니다. 그런데 불안의 핵심은 종종 상황보다 기준에서 생깁니다. 기준이 분명하면 상황이 흔들려도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기준이 흐리면 상황이 괜찮아도 마음이 계속 떠다닙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15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의 뜻을 세웠으며 40에 미혹됨이 없었고 50에 천명을 알았다. 50에 천명을 알았다. 우리는 이 말을 많이 들어봤지만 정작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해 본 적은 많지 않습니다. 쉰이 되었는데도 불안하다면 우리는 아직 천명을 알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공자의 말씀을 따라 50 이후 불안이 줄어드는 기준을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50에) 천명을 알았다. 천명이라는 말을 운명이나 숙명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명은 운명을 체념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살 팔자구나 하고 손을 놓는 태도가 아닙니다. 공자가 말한 천명은 내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아는 상태입니다. 남이 정해준 답을 외우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무엇을 향해 가는지, 무엇을 지키려 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지의 방향이 또렷해지는 상태입니다. 젊을 때의 불안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서 생깁니다. 그러나 50 이후의 불안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신이 없어서 생깁니다. 방향이 불분명하면 작은 일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자녀의 선택 하나에 잠 못 이루고 뉴스 한 줄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 삶의 중심이 내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평생 정치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제후들에게 외면당하고 이곳저곳을 떠돌며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한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도를 지켰습니다. 천명을 안다는 것은 결과를 아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흔들리고 있다면 아직 늦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묻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질문을 놓지 않는 사람이 결국 천명을 알게 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자신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구한다. 불안의 가장 큰 특징은 밖을 자꾸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어야 안심이 되고 돈이 더 모여야 마음이 놓이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어야 안정이 됩니다. 그러나 밖은 언제나 변합니다. 자녀의 인생은 자녀의 것이고 경제는 늘 흔들리고 사람들의 평가는 하루아침에 달라집니다. 밖에서 기준을 찾으면 마음은 평생 요동칩니다. 공자가 말한 군자는 문제를 자신 안에서 찾는 사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지켜야 할 태도, 내가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기준이 될 때 불안은 줄어듭니다. 남을 바꾸려 할수록 마음은 지칩니다. 그러나 나를 단속하기 시작하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정리됩니다. 불안은 대부분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붙잡고 있을 때 생깁니다. 군자의 기준은 남의 박수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남에게서 구하면 계속 흔들리고 자기에게서 구하면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공자는 마흔의 부록이라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무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흔들림이 없다는 것은 감정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기준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쉰이 넘어도 흔들립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공자 역시 방황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여러 나라를 다니며 자신의 뜻을 펼치려 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도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려도 중심을 다시 잡는 사람이 군자입니다. 불안은 방향을 잃었을 때 커집니다. 그러나 기준을 세우면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입니다. 지금 흔들린다고 해서 늦은 것이 아닙니다. 기준 없이 나이만 먹으면 불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기준을 세울 때 비로소 나아갈 힘이 생깁니다. 불안을 완전히 없애는 게 목표가 아니라 불안이 와도 내가 다시 설 수 있는 기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공자는 평생 멀리한 4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의, 필, 고, 아. 억측하지 않고 독단하지 않으며 완고하지 않고 자기 중심에 머물지 않았다. 즉, 함부로 단정하지 않았고 반드시 옳다고 우기지 않았으며 고집부리지 않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4가지는 나이가 들수록 더 쉽게 생깁니다. 특히 불안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아마 이래서 그럴 거야. 결국 이렇게 될 거야. 분명히 나를 이렇게 생각할 거야. 확인되지 않은 예측이 머릿속에서 사실처럼 굳어질 때 불안은 크게 자랍니다.
공자는 억측을 끊었습니다. 이 말은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근거 없는 단정을 멈추라는 뜻입니다. 불안을 줄이려면 머릿속에서 정답처럼 돌아가는 생각을 한번 멈춰 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언뜻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을 굉장히 좁힙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 반드시가 곧바로 불안과 분노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공자가 독단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유연해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50 이후 마음이 편해지려면 하나의 길만 붙드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입니다. 그 경험은 분명 힘이 됩니다. 하지만 경험이 나는 이미 다 안다로 굳어질 때 그건 지혜가 아니라 완고함이 됩니다. 완고함은 사람을 고립시킵니다. 고립은 불안을 키웁니다. 공자는 완고함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50 이후 평안은 고집을 더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준은 지키되 태도는 유연해지는 것에서 오기도 합니다. 나는 중요하지만 나만 남으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관계가 무너지면 불안이 커집니다. 아집이 강해질수록 사람은 오히려 더 외로워집니다. 공자가 말하는 알을 끊는다는 것은 나를 없애라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착각하는 상태를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공자의 제자 증자는 말했습니다. 나는 하루에 3번 나를 반성한다. 성실했는가? 신의를 지켰는가? 배운 것을 실천했는가? 불안은 미래에서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현재의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을 때 생깁니다. 오늘 하루 성실했다면 내일을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의를 지켰다면 관계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배운 것을 실천했다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큰 결심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은 오래갑니다. 50 이후 인생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하루의 태도입니다. 논어에서 공자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뜻을 여러 차례 드러냅니다. 그는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1000명을 아는 사람은 결과보다 방향을 봅니다. 조급함은 불안의 가장 큰 뿌리입니다. 언제 안정될까? 언제쯤 인정받을까? 이 질문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더 초조해집니다. 그러나 방향이 분명한 사람은 속도가 느려도 괜찮습니다. 방향이 분명하면 속도가 느려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지금 이루지 못해도 기준을 지키면 됩니다. 조급함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이 넓어집니다.
지천명은 불안을 완전히 없애는 경지가 아닙니다. 50 이후에도 걱정은 생깁니다. 두려움도 생깁니다. 외로움도 생깁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불안이 나를 끌고 다니느냐, 내가 불안을 다루느냐. 공자가 한 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을 세우고 미혹을 줄이고 삶의 방향을 분명히 하며 그 과정에서 억측, 독단, 완고, 아집을 끊고 매일 자신을 점검하라. 여기서 불안은 사라지는 대상이 아니라 정리되는 대상이 됩니다. 50 이후에도 상황은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은 대개 기준이 정리됩니다. 내가 끝까지 지킬 것, 내가 내려놓을 것, 내가 더 이상 끌려가지 않을 것,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것. 이 정리가 되면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공자는 쉰에 1000명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성공을 말하지 않았고 재물을 말하지 않았으며 명예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기준이었습니다. 쉰이 넘어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준 없이 나이를 먹으면 불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공자가 쉰에 깨달은 것은 운명이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 50 이후의 평안은 더 많이 가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더 분명해지는 데서 옵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1000명을 아는 사람은 세상이 흔들려도 자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50 이후의 평안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됩니다. 말하고자 하는 바를 먼저 실천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따르게 하라. 공자는 이 말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좋은 말을 많이 합니다. 옳은 말도 하고 조언도 하고 때로는 충고도 합니다. 자녀에게도 말하고 가까운 사람에게도 말하고 때로는 스스로에게도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이 많아질수록 영향력은 줄어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람은 말보다 먼저 그 사람이 살아온 태도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은 길지 않아도 무겁게 들리고 어떤 사람의 말은 아무리 옳아도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대부분 한 가지에서 생깁니다. 말보다 먼저 행동했는가? 공자는 이 원칙을 평생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이끄는 가장 큰 힘을 지식이나 말재주가 아니라 실천에서 찾았습니다. 지금부터 논어 속 공자의 말씀을 따라 말보다 먼저 내가 행동하라. 이 실천의 권위가 왜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지, 그리고 왜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의 말은 깊이 남고 어떤 사람의 말은 오래 남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대부분 한 가지에서 생깁니다. 말보다 먼저 행동했는가? 공자는 사람을 이끄는 힘을 지식이나 권위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실천에서 나오는 권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말한 군자는 말로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행동함으로써 사람들이 따르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공자는 군자의 태도를 설명하면서 항상 한 가지 순서를 강조했습니다. 말보다 먼저 행동하는 것. 사람은 누구나 옳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먼저 살아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군자의 말이 무거워지는 이유를 말의 기술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이미 삶 속에서 실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 먼저 나가면 사람은 설득하려 합니다. 그러나 행동이 먼저 있으면 사람은 자연히 따르게 됩니다. 공자는 이 원칙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은 신중하게 하고 행동은 민첩하게 하려 한다. 여기서 공자가 말한 민첩함은 성급함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는 태도입니다. 사람은 대개 말이 행동보다 앞섭니다. 무엇이 옳은지 말하는 것은 쉽지만 그것을 먼저 실천하는 일은 언제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군자의 태도를 설명할 때 말을 줄이고 행동을 앞세우라고 했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설득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행동이 먼저 있는 사람은 설득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이미 그 말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은 짧아도 깊게 남습니다. 그 말 뒤에 오랜 실천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 몸이 그 말에 미치지 못할까 부끄러워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말을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을 책임질 수 있는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말이 앞서면 사람은 그 말을 지키기 위해 애쓰게 됩니다. 그러나 행동이 먼저 있으면 말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공자는 군자의 권위가 말에서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군자의 권위는 직함에서도 명성에서도 지식에서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해온 행동에서 생깁니다. 실천이 쌓이면 말은 길지 않아도 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사람을 억지로 움직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람을 움직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옳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바른지 설명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자는 말이 쉽게 앞서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말은 빠르고 행동은 느리기 때문입니다. 말이 먼저 나가면 그 말은 아직 삶 속에서 증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을 때 내용보다 먼저 그 사람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공자는 이런 모습을 분명하게 경계했습니다. 말을 꾸미고 얼굴빛을 꾸미는 사람 중에 어진이는 드물다. 공자가 말한 것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사람을 비판한 것이 아닙니다. 말이 앞서고 행동이 따르지 않을 때 사람의 말은 점점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은 꾸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결국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게 됩니다. 공자는 그래서 군자의 말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군자는 말은 신중하게 하고 행동은 민첩하게 하려 한다. 말은 쉽게 꺼내지 않고 행동은 미루지 않는 것. 공자가 말한 실천의 권위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공자는 실천의 방향을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자신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구한다. 이 말은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입니다. 사람은 쉽게 남을 고치려 합니다. 가족에게도 자녀에게도 주변 사람에게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공자는 그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군자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먼저 지키고 있는지, 내가 먼저 그렇게 살고 있는지, 내가 먼저 그 기준을 따르고 있는지. 이 질문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에게는 두텁게 하고 남에게는 가볍게 하라.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너그러워지는 것. 이 태도가 실천의 권위를 만듭니다. 사람은 말에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먼저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자연히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사람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을 훈계가 아니라
자기 단속에서 찾았습니다. 말로 사람을 이끄는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먼저 실천하는 사람의 태도는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의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은 비로소 무게를 갖게 됩니다. 공자는 말을 가볍게 꺼내는 태도를 경계했습니다. 논어에는 이런 말이 전해집니다. 옛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 몸이 그 말에 미치지 못할까 부끄러워했기 때문이다. 이 말에는 공자의 생각이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말은 쉽게 나갈 수 있지만 그 말을 삶으로 따라잡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먼저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아껴서가 아니라 그 말을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먼저 살폈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사람을 판단할 때 말보다 그 사람이 해온 행동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 말이 삶과 어긋나면 사람들은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이 많지 않아도 그 사람이 살아온 태도가 분명하면 그 한마디는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말한 군자의 태도는 특별한 말재주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스스로 지키고, 먼저 스스로 실천하고, 그 뒤에 말하는 것. 이 순서가 지켜질 때 사람의 말은 자연스럽게 무게를 갖게 됩니다. 공자는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믿음이라고 보았습니다. 논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믿음이 없으면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말로 약속하는 신뢰가 아니라 행동으로 쌓이는 신뢰입니다. 사람은 말을 들을 때 잠시 설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게 됩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지, 말한 것을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인지, 어려운 순간에도 기준을 놓지 않는 사람인지. 이것이 반복되면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의 인식이 생깁니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믿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행동이 쌓이면서 조금씩 생깁니다. 그래서 공자는 사람을 이끄는 힘을 말이나 지식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먼저 실천하고 그 행동을 오래 지켜온 사람에게 자연히 신뢰가 따라온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쌓이면 그 사람의 말은 설명하지 않아도 힘을 갖게 됩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공자는 젊은 시절부터 정치에 뜻을 두었습니다. 세상을 바로 세우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나라를 찾아다니며 자신의 뜻을 펼치려 했지만 제후들은 공자의 생각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을 떠돌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제자들과 함께 굶주리는 상황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공자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도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 아니다. 옛것을 좋아하여 부지런히 배울 뿐이다. 이 말에는 공자의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배우고 익히며 먼저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공자의 말은 단순한 교훈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 내용은 이미 그의 삶 속에서 실천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며 공자의 지식을 존중한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태도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공자의 말을 기억합니다. 그 말이 삶에서 나온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사람을 이끄는 힘을 말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지식에서도 직위에서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먼저 그렇게 살아가는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군자의 기준을 설명할 때 언제나 행동을 먼저 두었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바를 먼저 실천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따르게 하라. 이 말의 의미는 단순합니다. 사람을 움직이려면 먼저 사람을 설득하려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먼저 스스로 지키고, 먼저 스스로 행동하고, 먼저 스스로 그 기준을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말은 길지 않아도 사람의 마음에 남습니다. 그 말 뒤에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말한 군자는 사람을 억지로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따르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의 말은 잊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태도로 살았는지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공자의 가르침은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이 이미 그의 삶 속에서 먼저 실천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유독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도 들뜨지 않고
상황이 어려워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공자는 사람이 왜 상황에 따라 쉽게 무너지는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질지 못한 사람은 공궁한 곳에도 오래 머물지 못하고 즐거운 곳에도 오래 머물지 못한다. 이 말은 이상하게 들립니다. 힘든 환경이야 버티기 어렵다 해도 왜 좋은 환경에서도 무너진다는 것일까요? 이제 공자의 말씀을 따라 어떤 사람은 환경에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이유를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삶이 편안해질 것이라고, 돈이 생기면 마음이 안정될 것이라고. 하지만 세월을 조금 살아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이 좋아져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가진 것이 늘어나도 마음은 여전히 분주하고 주변의 인정이 많아져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유난히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삶이 고단해도 자기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차이는 환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삶의 중심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에서 나옵니다. 환경에 중심을 둔 사람은 환경이 바뀔 때마다 마음도 같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중심이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은 환경이 변해도 삶 전체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공자가 말한 어진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바꿀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남보다 뒤처지지는 않았는지, 이런 기준으로 삶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마음은 늘 비교 속에 놓이게 됩니다. 비교가 시작되면 안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형편이 어려울 때는 왜 나만 이럴까 하고 무너지고, 형편이 좋아질 때는 이걸 잃으면 어쩌지 하며 또 불안해집니다. 결국 바꿀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좋을 때도 편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자는 사람이 무엇을 붙들고 사는지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밖의 조건을 붙든 사람은 상황에 따라 흔들립니다. 하지만 자기 기준을 붙든 사람은 상황이 달라져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분명해집니다. 지금부터 삶에서 바로 써먹는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자는 제자 아내를 매우 높이 평가했습니다. 아내는 누추한 골목에서 살았습니다. 먹을 것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그릇의 밥과 한 표주박의 물을 마시며 누추한 거리에 사는 것을 사람들은 그 근심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아내는 그 즐거움이 변치 않으니 어질구나 아네요. 여기서 공자가 말한 것은 가난을 미화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환경이 사람의 마음까지 결정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삶의 방향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조건이 바뀌어도 자기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평온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준이 평온함을 만든다는 것을 공자는 이 예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을 흔드는 것은 어려운 환경만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도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안함은 사람을 쉽게 느슨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익숙함이 쌓이면 감사는 줄어들고 당연함은 커집니다. 작은 불편에도 예민해지고 작은 손해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때 사람은 환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기대어 살게 됩니다. 공자는 부와 지위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얻는 방식과 그 속에서 지켜야 할 기준을 매우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좋은 환경은 삶을 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공자는 사람의 삶을 지탱하는 기준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의를 생각하고 소인은 이익을 생각한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거창한 도덕이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버리지 않는 삶의 기준을 말합니다. 사람은 이익을 기준으로 살기 시작하면 쉽게 흔들립니다. 손해를 보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이익이 줄어들면 삶 전체가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상황이 달라져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은 이익이 아니라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군자를 설명할 때 늘 기준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군자는 무엇을 얻느냐보다 무엇이 옳은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삶이 흔들리는 이유는 대부분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기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상황이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기준이 있으면 상황이 달라져도 삶의 방향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형편이 어려워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중심은 환경이 아니라 기준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공자가 말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핵심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자는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고 소인은 그것을 남에게서 찾는다. 사람이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삶의 기준을 밖에 두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평가에 따라 마음이 바뀌고
환경에 따라 삶의 방향이 바뀌고 이익에 따라 태도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준이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삶의 방향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이 어떻게 보느냐보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군자를 설명할 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 기준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삶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특별히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삶의 기준을 밖이 아니라 안에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바로 사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공자의 가르침을 하나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삶의 중심까지 환경에 맡겨버리면 사람은 평생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공자는 사람이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평가가 아니라 삶의 방향입니다. 이 세 가지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좋은 환경에서도 무너지는 사람은 조건을 붙든 사람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평온한 사람은 기준을 붙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월은 결국 그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이 좋아질수록 내 삶의 태도가 느슨해지지 않았는지 살펴보기. 둘째,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지켜야 할 기준을 놓지 않기. 셋째, 하루에 한 번 내 평온이 조건에서 오는지 기준에서 오는지 돌아보기. 이 3가지만 기억해도 삶의 무게는 조금 달라집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질지 못한 사람은 공궁한 곳에도 오래 머물지 못하고 즐거운 곳에도 오래 머물지 못한다. 결국 삶의 기준과 주체를 나에게 두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갑니다.